대통령 선거가 딱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권 단일화, 정치 보복, 대선 막바지에 여러 쟁점이 남아 있는데요. 이번 대선 구도 이상돈 전 의원 연결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대선 딱 20일 전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야권 단일화가 최대 변수다 이렇게 전망들 하시던데요. 의원님도 같은 전망이십니까? 근데 뭐 단일화가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지가 않죠. 아, 네. 무엇보다 네. 안철수 후보 본인도 그렇고 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 자체가 그 단일화 이렇게 뭐 크게 뭐 기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그 안 후보 지지도가 대충 뭐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 후보 지지표라는 게 반드시 그 야권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제3당 지지표도 있고 뭐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섞여 있어서 저는 그렇게 단일화가 큰 변수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뭐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단일화라는 게 안 후보한테 사실상 그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후보가 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런 면이 있고 무엇보다 그 단일화가 이렇게 이번에 큰 변수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 네. 대선 자체에는 단일화가 큰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안철수 후보와는 같이 정치도 하셨고 잘 아시기 때문에 안철수라는 우리의 정치적 자산이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끝까지 그 완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시점에서 그만둘 것인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 지금 유세버스 그렇게 많이 개비를 해서 말하자면 개장을 해서 했는데 이게 중도에 그만둘 사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참 예상을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현재 볼 때는 끝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좀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야당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아주 애를 먹었잖아요. 안 후보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단일화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안철수 후보한테 휘말리지 않고 또 이제 현재 지지도가 지금 여론조사라는 게 다 다자구도를 해서도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단일화 방식에 대한 제안에 답을 아직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에게 차기 대선을 위한 로드맵을 짜서 합류하도록 지금 권유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차기 로드맵이라는 게 5년 후인데 그 지금 이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좀 누가 봐도 우습죠. 그리고 아마 그게 뭐 근거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듣더라도 그 우스운 얘기죠.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것은 아예 근거가 없는데 언론이나 일부에서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보십니까? 좀 언론에서 기사 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칼럼 소재도 부족하니까 뭐 단일화 이렇게 좀 쓰는 것 같아요. 실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했던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언론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라는 그런 그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께서는 이 발언 전후 맥락에서 무엇을 좀 발견을 하시고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요 대통령 후보 특히 야권 후보가 과거에 또는 기존의 불법적인 행태, 잘못된 관행을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좀 다 청산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또 야당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이게 적폐 수사를 갖다 언급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 후보가 수사를 언급하는 것은 이건 좀 전혀 없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격이 안 맞잖아요. 대통령은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수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청와대가 네. 전혀 없이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네. 그거 보면 윤 후보는 아직까지도 이 검사라는 그 직업의식에서 아하.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의원님 언급하신 것처럼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뭐 사과하라라든지 이 반발하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근데요, 그것도 좀 지나치죠. 우리 과거 대선 보게 되면은 네. 대통령이 청와대가 야당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 대응하는 경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본 적이 없죠. 대충 그 여당의 후보를 조용하게 뭐 성원하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여야 후보 간의 논쟁에 뛰어들지 않죠. 그래서 네. 이번에는 윤 후보가 뭐 수사까지 이렇게 언급한 것도 경솔했고 네. 청와대가 좀 전혀 없이 강력하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좀 전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에 없고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적절하지 말씀. 않습니다. 네. 양쪽 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을 파시스트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요. 이 뭔가 양상이 두 후보 간의 대결보다 윤석열 후보와 현 정권 간의 대결 같은 모습으로 자꾸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요. 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선거 때 파시스트 같은 그렇게 정난한 표현을 쓴다는 게 그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네. 그래서 그거 보더라도 제가 볼 땐 윤 후보가 아직까지도 이런 선거도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정치적인 언어에 굉장히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그 분란을 좀 일으키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좀 그 표현을 좀 순화할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사법개혁안 공약인데요. 골자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그리고 검찰총장의 독립성 강화, 별도 예산 편성권 부여,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뭐 정치인이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법학자시고요. 이 개혁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참 아주 묘하게 되는데요. 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겠다고 이제 윤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지금 요건에서는 그걸 갖다 비난하지 않았습니까요? 네네. 근데 이건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는 현재 여당,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게 개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됐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은 뭐 재밌다기보다 좀 묘하게 된 것은 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즉 법무장관이 계속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네. 대통령은 새로 된 대통령, 말하자면 윤 후보가 대통령 됐다고 가정할 경우에 아하. 이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한테 네. 이래라 저래라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하.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여당이 볼 때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더 나쁜 거잖아요. 거기서 볼 때는. 선거에 네? 진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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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주당이 좀 잘못 대응을 하는 잘못 대응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제 생각은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이게 네.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네. 이게 이런 게 법에 있는 나라가 뭐 영미법이나 뭐 프랑스법 이런 데는 그 없고 네. 독일법에 있고 이게 말하자면 이게 좀 우리 법이나 어디나 다 좀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이에요, 이게.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우리도 뭐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추미애 장관이 이거를 영법부 발동해서 아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좀 시대착오적이고 좀 거의 사문화된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사실상 민주당이 야당을 할 때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네. 총장 임기도 2년을 그냥 못을 박았고 네. 그리고 뭐 검찰청의 독립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네. 근데 그랬는데 일단은 윤 후보 입장에서는 현재 검찰청의 독립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논리가 네. 조금 취약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는 아무래도 검찰의 어떤 중립성이나 독립성보다는 검찰 권력의 강화 쪽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 공화국을 예고하고 친검찰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검찰을 이용해서 정치 보복 수사를 할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것도 현재 법을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예. 지금은 이제 수사권도 상당한 부분이 경찰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또 바꿀 것 같으면은 적어도 2년 동안은 다음 총선까지는 민주당이 표 과반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네.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체제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제도를 떠나서 예. 실제로 이제 가정을 해서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할 경우에 네. 뭐 검찰이 좀 그야말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많은 좀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 그 기소권을 네. 행사하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네. 그런 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앞서 의원님께서 야권 단일화가 지금 대선의 최대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변수, 특히 여야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 무엇일까요? 저는 과거의 대통령 선거 보게 되면은 일단은 공식 선거 운동이 접어들면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이게 네. 대체로 그대로 가는 거 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17년 대선은 변화가 있었다면은 선거운동 기간 중간에 그 전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2등과 3등이 이제 결과가 바뀐 거죠.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양강 구도가 아니라 3당 구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제 양강 구도에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돌발적인 어떤 악재가 어느 후보 쪽에서 큰 게 발생하든가 뭐 네. 이렇게 되면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저런 얘기 너무 많이 생겨서 예. 대체로 반응이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더 이상 그 돌발적인 악재가 없을 정도로 다 튀어나왔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거 알 수가 없죠. 네. 어디서 다른 일이 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대체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2012년 대선 같은 거 보면은 네.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즈음 되면은 그 유권자들이 대체로 이렇게 네. 좀 이미 마음을 정해지 않았나 합니다. 근데 네. 과거에 비추어 볼 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